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고2 학생들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의할 점을 좀 소개할게요. 22 개정 생명과학 고2 내신 대비 연간 커리입니다. 즉, 26년에 고2가 되는 친구들,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 쪽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26년에 혹시 수능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 26년 11월에 보는 수능 있죠? 26년에 고3 또는 재수생들이 수능을 볼 텐데 그 학생들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이계정 생명과학 고2 내신, 수능이 아닌 내신 대비 연간 커리큘럼. 알겠지? 자,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계정 생명과학 고2 내신 연간 커리큘럼. 자, 지금 요 이계정 생명과학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는 한참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내가 딱 개강을 해가지고 쭉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상보다 엄청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신청을 하고 교재를 구입하고 그러면서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요구로 끝입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긴급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 커리큘럼 강의를 3개를 추가를 더 합니다.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이 캐스트를 찍어 올리는 거야. 알겠지? 자, 먼저 이것부터 얘기해주면 12월부터 26년 1월까지 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걸 빨리 완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계정 생명과학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요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고3, 26년 고3 재수생들은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야. 1, 2가 안 붙어 있어요. 이건 그냥 생명과학이야. 특히 앞에 이 계정이라고 써 있고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입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4종 교과서 모든 개념을 내신용으로 쭉 강의해 주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하죠. 자, 요거만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요구한다 그랬지?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계정 생명과학의 내신 완성 엔제. 문제풀이가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를 긴급하게 추가를 합니다. 2월달, 3월달에 요걸 하게 될 거야. 구체적인 시기는 교재 제작 과정을 봐가지고 내가 확정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4월과 5월 따로따로 합니다. 시험 직전 대비 강의는 없습니까?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요거 하면 선생님이 다 받아요. 그래서 벼락치기 특강 요걸 하게 됐습니다. 4월 달에는 중간고사 대비, 6월 달에는 기말고사 대비. 알겠지? 참고로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2학년이 하는 과목은 한 학기만 해다 끝납니다. 그래서 2학기용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를 각각 4월, 6월 요때에서 벼락치기 특강. 알겠지? 자, 요걸 하게 될 거고 요건 짧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과학, 개정생명과학 강의 드리고 또 일부 아주 멋진 친구들이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과목 요거 세포와 물질 대사인데 이걸 요구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준비할 겁니다. 자, 이거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고2 2학기 때 하기 때문에 이건 6월달, 7월달에 선생님이 오픈을 할 거야. 알겠지? 지금 벌써 준비 들어갔어, 교재. 자, 진로 선택 과목이고 세포와 물질 대사 이것도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완성 강의를 할 때는 언제나 섬세한이라고 하는 걸 붙여. 아주 세세하게, 섬세하게, 자세하게 한다 그래서 섬세한 개념 완성, 과목명이 세포와 물질 대사. 여기는 섬세한 개념 완성인데 개정생명과학. 고3용 강의는 섬세한 개념 완성인데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6월, 7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게 선생님 연간 커리큘럼이야. 요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쭉 정리해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거는 후반부에 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대입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과학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그 설명도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전체 큰 구도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 숲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진로를 보면서 나무 하나하나를 구분해야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28 대입제도와 과학선택 과목. 28, 여러분들이 즉 26년에 고2가 되는 친구들 대입은 28 대입이라 그래. 왜?
28년에 대학생이 되니까. 알겠지? 자, 여러분들은 고교 학점제라고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과목 선택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벌써 대학교들이 다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뭐냐 그러면 내가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 중에 나의 적성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해서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따는 거야. 그리고 이 과목들의 학점들이 누적돼서 일정 기준 수준 넘어서면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게 고교 학점제라고. 알겠지? 자, 근데 고1 때부터 이걸 하게 되면 정신이 없어. 중학교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중학교 갓 졸업한 고1들한테 뭔가 선택하라 그러면 어려우니 고1은 전부 다 공통 과목으로 전부 다 똑같은 과목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했을 거야. 알겠어? 근데 고2 때부터는 이제 선택을 하라 이거야.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그래.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부 다 똑같습니다. 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따고 이게 누적돼서 고교 졸업할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치가 좀 아플 거야. 여러분들이 진로 적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지? 그래도 이 제도가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사회는 선생님이 얘기 못하고요. 과학만 얘기하겠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과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공통과학 과목이 있습니다. 과학의 공통과목. 이거는 1학년 때 했던 거죠. 통합과학 1, 2, 과학탐구실험 1, 2.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쭉 했을 거야. 자,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일반 선택에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말 그대로 물화생지가 통합되어 있는데 이게 세분화된 거야. 이거를 선택해라고. 자기의 진로 적성에 맞춰서. 그러면 좀 더 깊이가 있고 어려워지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고2, 2학년 1학기 때 보통 요걸 하고요. 그리고 고2, 2학기 때 또는 고3, 1학기 때 진로 선택을 합니다. 선생님이 다루고 있는 거는 생명과학이니까 요것만 보면 생명과학 말고 이제 진로 선택되면 세포화 물질회사, 생물의 유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걸 선택을 해야 돼. 저 백호는 생명과학을 주력하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르치고 있고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통합과학 요게 수능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고1 내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요것도 강의를 합니다. JMB 통합과학으로 요 강의도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요거에 대한 연간 커리큘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자, 구체적인 대입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갈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모집 전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어요. 이름은 수시로 뽑는다 이거야. 대학들이 9월부터 한 12월 정도까지 해서 자기들이 정한 임의의 시기에 수시로 뽑는다 해서 수시고 정시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뽑는다 그래서 정시야. 근데 말은 그런데 실제 본질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성적으로 학생을 뽑느냐? 수시는 내신 교과 성적, 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위주로 그거의 내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거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생활기록부가 있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출결사항 또는 특정 과목을 열심히 했는지 뭐 수행평가가 됐건 그 과목의 수업 시간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써주는 게 있어. 그 세부특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생활기록부라 그래. 그래서 요것들로 뽑는 게 수시야. 그냥 고1, 2, 3년 동안 학교생활, 학과 수업을 열심히 했는지 정도로 뽑는 게 수시야. 정시는 한마디로 수능 성적으로 뽑아. 알겠지? 일부 내신이 반영되긴 하지만 고3 11월 중순에 보는 수능으로 뽑겠다가 정시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여기서 요걸 잘 알아야 되는데 수시와 정시 중에 뭘로 뽑는 게 더 인원이 많을까? 모집 정원은 뭐가 더 많을까? 수시가 훨씬 더 많아요. 전국 대학을 보면 수시가 80%고 정시가 20%야. 인서울 보면 70%, 30% 정도 돼. 수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고2 되잖아. 수시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거지. 알겠지? 정시보다는. 여기가 인원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두 번째, 이 정시는 말이죠. N수생이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재수, 삼수를 생각하진 않죠? 그런 친구들 없어. 고3 때 한 번에 대학 가는 게 좋아.
자, 왜 정시는 N수행이라면 재수, 삼수하는 친구들을 다 묶어서 N수행이라고 하는데 왜 유리하냐? 재수하는 친구들의 목표는 뭐야? 안타깝게도 고3 때 수시, 정시 다 떨어져서 목표 희망대학에 이 성적들이 안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재수를 하는데 재수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뭐야? 내신 성적을 올릴 수는 없어요. 재수하는 친구들은. 재수하는 친구들은 오로지 딱 하나.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수능은 다시 봤을 때 리셋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재수하는 친구들은 1년 내내 365일 오로지 수능 공부만 해. 재수학원이나 독서실이나 자기 집에서. 그래서 수능 점수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비슷한 학업 능력을 갖고 있는 고3과 재수생을 비교했을 때 수능 성적 누가 우위에 있을까? 재수생이 더 높다 이거야.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정시에서 조금 경쟁력에서 밀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2 되고 고3 되니까 1차적으로 수시에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물론 수능도 중요하지. 수능도 중요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내신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시에 집중하시고. 내신이 수시에서 뽑는 그 기준이고 또 정시에서도 내신 일부 반영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신이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 더. 수능의 변별력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8 대입은 이게 많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유는 뭐냐? 수능이 문과, 이과, 예체능이 모두 똑같이 보는 공통 과목으로 보는 수능이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전 선배들까지는 수능이 선택 과목제였어. 예를 들어 수학을 예를 들면 이과 수능이 미적분이 어려운 게 들어갔다고. 심화수능, 삼각함수, 지수로고, 초람수의 미적분 이런 것까지 들어갔고 과학을 예를 들면 물화생지 원투 해가지고 이것들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그래서 생명과학을 예를 들면 유전 가계도라고 하는 너무 어려운 거를 풀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수능은 그런 게 다 빠져. 그래서 예체능, 문과, 이과까지 다 똑같이 보는 수능이라 조금 쉬워졌어. 그러면 수능이 쉬워지면 사회권 대학은 어때요? 자기들이 뽑으려고 하는 아주 똑똑한 친구와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친구들을 변별할 수 없겠지. 그게 변별이 잘 안 된다고. 수능으로 변별이 안 돼. 그래서 사회권 대학 중심으로 정시 비중을 조금 더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고 정시를 유지하더라도 이 정시에서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내신 성적을 꽤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고2 여러분들한테 내신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야. 왜? 꽤 많은 친구들이 고1 때 내신 성적이 조금 삐끗했다고 나는 벌써 내신 포기할 거야. 수능 집중해서 정시로만 갈 거야. 난 정시 파이터야.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아주 위험합니다. 내신이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수능 성적도 자동으로 따라와요. 내신 공부 꾸준히 열심히 해야 공부 습관도 들이고요. 내신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대부분 수능 과목과 또 겹쳐요. 내신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하지 마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또 하나, 여러분들은 내신 5등급제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은 9등급제였는데 5등급제로 바뀌어. 참고로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다. 내신만 5등급제가 되는데 1등급 10%, 2등급 24% 이렇게 쭉 가. 그래서 이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5등급제가 되니까 1등급 이내, 10% 이내에는 적어도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10%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졌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특히 100호를 찾아오는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여기 안에 꼭 들어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게 느껴질 거야. 뭐냐 그러면 잘 봐. 내신이 중요하다 그랬지. 수시 많이 뽑고 내신 위주로 보는. 그리고 정시에서도 내신이 꽤 많이 반영되는데 내신이 중요해졌는데 내신의 5등급제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네? 맞아요. 내신도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능도 변별력이 떨어졌지만 이거는 이 교육 당국에서 이렇게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럼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자고. 대학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대학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아주 고민이 깊어. 어떻게 하느냐? 내신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려고 할 거야.
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뭘 주로 보느냐? 과목 선택을 뭘 했는지를 보려고 할 거야. 예를 들어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하는데 의대에서 예를 들어 모 대학 의대에서 주로 뭘 볼까?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과목 성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보려고 할 거라 이거지. 예를 들어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 좀 뭐합니다만 사회탐구 위주로만 열심히 했어. 그럼 저 뽑기가 꺼려지잖아.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 대학에서 전자공학과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다른 과목만 열심히 했으면 뽑기가 좀 어렵잖아. 수학도 미적분 깊이 있는 것까지 다 하고 과학에서 물리 깊이 있는 것까지 다 하고 그런 학생도 뽑으려고 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요런 걸 잘 볼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2가 되면서 과학을 선택하게 될 텐데 자기 진로 적성에 맞게 내신 과목을 잘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과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또 수행평가라든지 세부특기, 세특 요거를 잘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의대를 가려고 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 같은 걸 잘해야 되고 특히 생명과학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점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걸 학교 과목 선생님한테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대학에서 면접 같은 것도 좀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하여간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2 일단 나는 과학 위주로 얘기할 텐데 과목 선택 매우 중요하고요. 그 과목 선택했으면 거기에서 내신 성적 매우 중요합니다. 고1 때 조금 삐끗했더라도 충분히 고2에서 역전 가능합니다. 선생님, 고2가 왜 더 중요해요? 고1은 일반 선택이었잖아. 공통 과목이었잖아. 근데 얘는 선택이니까 대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더 중요시하게 그 과목들을 더 중요시하게 그 친구들을 뽑아줄 거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 고3도 중요하긴 하지만 고3은 고3 1학기까지만 내신 성적이 반영이 돼요. 물론 재수하게 되면 고3 2학기까지 반영하긴 합니다만 수시 모집할 때 이 여러분들이 고3 때 들어간다 그러면 고3 1학기까지만 반영이 되는 거라 고2가 가장 중요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연간 커리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숲을 보고 가야지. 전략을 좀 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과학 선택 과목. 요거 쭉 보고 나는 요거를 주로 강의를 담당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학 선택 과목은 고2, 고3 내신용이야. 일단 수능용은 아니야. 이거 먼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로와 적성 고려해서 과학 선택 과목을 결정하시기 바라는데 과감하게 결정해도 좋아요. 알겠죠? 조금 욕심내도 좋고. 여기서 요것도 내가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학부모님들도 같이 볼 가능성이 높아. 우리 애는요. 또는 선생님 저는요. 내 진로 적성이 뭔지 잘 모르겠고 뭘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다 이해하고 다 알아요. 아니 고1이나 고2가 뭐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자기 진로 적성을 여기서 결정할 수 있겠어. 그건 알아. 근데 현재 대입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인생 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생명과학을 내가 정했어. 그쪽으로 갈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만약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생활을 하다가 진로가 바뀔 수도 있어. 적성이 바뀔 수도 있고. 오케이? 그때 바꿔도 됩니다. 인생 무척 길고요. 요즘은 또 엄청나게 많은 정보에 과다시되고 직업을 많이 바꿔도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결정했던 이거로 내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을 조금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결정을 하세요.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내가 왜 과감하게 결정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대입제도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고2, 고3 때 특히. 그래서 대입 전략상 일관된 방향으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고. 내가 예를 들어 고2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법과 사회, 뭐 경제 이런 걸 열심히 하다가 고2 2학기 때 나는 생명과학이 마음에 들어 의대를 가고 싶어서 갑자기 확 틀어버리면 일관된 방향이 안 그려진다고. 그럼 대학교 담당자가 수시 담당자가 보고 이거 뭐지? 그럴 거야. 고2 때 생명과학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고3 때 전자기학을 해버려. 이 그림이 좀 잘 안 나온다고. 알겠어?
그래서 일단 지금은 대입 전략상 일관된 방향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시라고요. 그게 우선입니다. 알겠지? 그 얘기를 먼저 조언을 좀 드리고, 자, 대학교 자연계 전공별 또 대학교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어. 많은 대학들이 내년 봄쯤에 내년 아니구나 26년 정도 26년 상반기 정도쯤에 대학들이 전부 다 발표할 것 같긴 한데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는 권장 과목을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대학들이 벌써 발표를 했고요. 뒤에서 보여줄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아주 선호하죠. 그리고 간호, 생명계열, 바이오, 식품, 환경 이쪽은 생명과학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대학들이 권장 과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선택하셔도 좋다. 그 얘기를 조언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벌써 발표를 했어요. 공대, 물리, 기계, 전기 뭐 이런 쪽 물리학을 선택하는 거를 가산점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화학, 생명, 지구 이쪽은 화학, 생명, 지구 당연하죠. 자, 그리고 여기로 보면 진로 선택해서 이런 것들 중에 3과목 이상 이렇게 얘기해놨고 자, 약대 같은 경우는 화학 또는 생명과학을 하는 거를 가산점을 주겠다. 서울대 의대는 생명과학을 했을 때 가산점을 주겠다. 진로 선택도 세포화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포함하여 3과목 이상 했을 때 가산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볼까요? 고려대학교. 이쪽은 일반 선택인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은 언급을 안 해놨어. 근데 역학과 에너지 전이 이런 것들 중에 2과목 이상이야. 물리 계열과 화학 계열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 선택, 즉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해주는 그 과목을 엉뚱하게 생명이라 지구과학을 했다가 이거를 하면은 순서가 좀 안 맞지. 일관된 방향이 아니지. 그러니까 요걸 권장 과목으로 해줌으로써 물리나 화학을 해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공과대학 자율전공 같은 경우 요즘에 자율전공도 전공 자율전공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 여기는 이제 세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거 해도 되고. 자, 생명공학, 식품공학, 환경생태공은 세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의대, 간호대, 바이오 시스템 보건환경 여기도 세포화 생명 쪽 과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중앙대학교 여기도 비슷합니다. 의대, 약대, 생명, 간호, 동물, 식물, 여기는 생명과학과 생명과학 진로 선택 과목들. 요거를 권장 과목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경희대학교는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내가 PDF로 따로 옆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각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좋고요. 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얘기해놨습니다. 권장 과목을 자연계열 전체로 뭉뚱그려가지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쪽 한 과목 이상.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지구과학은 빼놨어요. 하여간 이렇게 돼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계열과 교과 위계에 맞게, 위계가 순서에 맞게 생명과학을 예를 들어 먼저 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세포화 물질내사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거에 맞게 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여기는 권장 과목 지정을 안 해놨습니다. 어떤 걸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여기는 권장 과목을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이것도 조만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자기 진로 선택에 맞게 이제 고2니까 과감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자, 또 하나 학습 가이드. 고2 선택 과학 과목은 보면 알겠지만 분량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 공부 시작하면 알겠지만 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니까. 알겠지? 그래서 빠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과감한 선택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빨리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겨울인데 빨리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생명계열 쪽만 얘기하겠습니다. 생명과학만. 고2 1학기 때 대부분 대학들이 일반 선택 중에 생명과학, 고2 2학기 때 진로 선택 중에 세포화 물질내사, 고3 1학기 때 진로 선택 중에 생물의 유전 요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참고로 얘기해주면 요 생명과학이 분량이 꽤 많고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추론형 문제들이 몇 개 있어. 논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 계산형 문제도 있고 고2 2학기 때 하는 세포화 물질내사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아주 복잡한 화학 회로들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고3 1학기 때 배우는 생물의 유전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악명이 높았던 유전각에도 돌연변이 같은 건 잔뜩 들어있고 생명과학 2, 옛날에 있었던 생명과학 2에 있었던 전사, 번역, 코돈 추론 그런 것들이 여기 또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요거를 공부하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고2가 되는 겨울방학 지금의 상황에서 생명과학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강으로 1회독 하시라고. 선생님이 벌써 강의 다 개설해 놨다 그랬잖아. 그지? 1회독 하시고 그러면 세포학 물질대사 이건 어떻게 할까요? 벌써부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학기 성적과 자기 적성, 생명과학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적성 고려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포학 물질대사 할 만하겠다. 생명과학이 나한테 맞다 그러면 그리고 나의 일관된 스토리상 나는 이런 전공을 할 거야.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생명 쪽으로 갈 거야. 그렇다라고 하면 고2 여름 때 요거 세포학 물질대사를 또 공부해서 인강 1회독 가면 된다 그런 얘기지. 알겠지? 자, 진로 선택 이건 3학기 때 하는 거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수능용으로 통합과학은 어떻게 합니까? 통합과학 1, 2가 있는데 이거는 굳이 고2 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내신, 수시가 더 우선이라 그랬잖아. 통합과학은 또 고1 때 한번 배웠잖아. 그래서 베이스가 없는 것도 아니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도 해야 되니까 고3이 되는 겨울에 시작해도 충분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죠? 또 이 강의도 JMB 통합과학이라고 내가 강의 개설해 놨어. 알겠지? 그렇게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조하에서 선생님의 연강 커리큘럼이 준비된 거야. 요거. 이 개정 생명과학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 모든 교과서 4종밖에 없어. 4종 교과서 개념 총정리해 놨고 문제풀이도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요게. 다른 거 요거는 옵션 강의야. 이 두 개는. 이게 가장 메인이다. 겨울에 이걸 꼭 완강하라 그런 얘기야. 그리고 내신은 또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N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풀이 전문가이고 내신 출제 예상 문제. 여기는 여기보다 좀 더 고난도 문제를 좀 더 포함을 해놨어요. 알겠죠? 그리고 벼락치기 강의 4월 달에 중간고사 대비, 6월 달에 기말고사 대비. 요거 좀 땡길 수는 있어. 5월일 수도 있어. 하여간 그렇게 되는 게 요 개정생명과학 벼락치기 특강. 그리고 요것도 중요하죠. 진로 선택을 내가 할 거다. 세포학 물질대사 이걸 선택할 거다. 그럼 섬세한 개념 완성 요거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의. 세포학 물질대사 중에. 알겠지? 자, 한 번씩 더 보면 섬세한 개념 완성 벌써 교재도 나오고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돼 있고 기본 개념부터 심화까지 다 해놓고 추론용 대비 스킬도 내가 강의를 합니다. 이건 또 내가 오리엔테이션 따로 올려놨으니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340문제 단원별 풀이 이거 말고 문제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돼 있고 개강은 12월 8일부터 벌써 쭉 진행됐고 1월 말에 완강 예정입니다. 좀 더 땡겨서 학생들이 굉장히 빨리 강의 좀 업로드해 주세요 요구하더라고. 아주 멋있는 학생들 많아. 한 50강 분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재 벌써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개념평가 문제편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으로. 두 번째, 내신 완성 N제인데요. 대략 350에서 400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모든 문항 준비하고 있고 내신에 출제 가능성 높은 문제들을 주로 수록했고 특히 1등급을 목표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N제까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1등급 목표잖아. 그래서 고난도 문제도 다수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있고 2월 달에 개강을 할 예정이고 교재가 따로 나올 거예요. 자, 벼락치기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했죠. 중간고사 시험 직전, 기말고사 시험 직전 4시간 만에 초단기에 싹 다 정리할 거야. 뭘? 개념과 스킬을. 여기는 문제풀이는 없어. 문제풀이는 좀 전에 앞에 했던 N제로 가름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벼락치기. 4시간 만에. 바로 시험 직전에. 알겠지? 4강 정도 분량으로 할 거고 전부 다 스튜디오 강의 이렇게 됩니다. 중간 대비, 기말고사 대비 교재 따로 없고 분량이 적기 때문에 PDF 파일을 제공할 겁니다. 진로 선택 세포학 물질에서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도 할 텐데 요거는 이제 2학기용이기 때문에 6월 중에 개강해서 7월 달에 끝낼 겁니다. 이것도 4개 교과서가 있거든. 이거 분석해가지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섬세하게 하고 내신 대비 다양한 유형의 단원별 문제풀이도 집어넣을 거고. 알겠지? 분량은 조금 적을 것 같아. 이게 분량이 좀 적거든. 내용은 어렵긴 하지만 하여간 그런 강의로 준비할 거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세포와 물질에서 컨텐츠가 어떻게 되는지 살짝 요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일반 선택 개정 생명과학만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세포와 물질 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를 뭐 다른 친구들도 좀 볼 수도 있는데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생명과학 2 이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생명과학 2에 있었던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거야. 가장 메인은 이거야. 세포호흡과 광합성. 여기서 복잡한 화학 반응, 화학 회로들을 자세히 배워요. 그리고 그 이전에 세포의 물질대사 에너지 간단한 내용이고 효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 배웠던 이 통합과학에도 살짝씩 들어왔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아. 세포, 여기 세포 구조학에는 요게 조금 깊이 들어가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이것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살짝 다뤘던 거야. 요거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그런 얘기인데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할 만한데 여기가 아주 어렵다. 그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용이 많지는 않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정도 하고요. 하나 더 소개하면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고2인데 어떤 과학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는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학습법이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백호 상담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백호 페이지 보면 여기에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여기서 12월 거 또는 1월 거 쭉 나올 거야 앞으로. 자, 그걸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글을 쓰면 제가 여기서 답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 있죠. 클린학습 Q&A. 여기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선생님이 답변하지 않고 선생님의 이 조교들 그리고 연구원들이 답변을 해줍니다. 실시간으로 거의. 정말 실력도 좋은 친구들이 해줘요. 그런데 유일하게 백호 상담소만 제가 직접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습에 대한 거, 교과 내용 말고 학습에 대해서 여러 진로, 적성, 그리고 수능, 내신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방향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하시면 내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고2 내신 대비 생명과학 연간 커리큘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